풀었어?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교육감 나재준 교육감님과 네, 나쁜 성기로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쁜 교사 성기로입니다. 오늘 진동 3회인가 이제? 3회. 뭐 어차어차 왔어요. 네, 3회까지. 3회까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지난주 한번 쉬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죠. 애들 시험이라고 우리도 쉬고. 애들 오늘 시험 보는데 참 오늘 아까 영어 시간에 영어 시험을 오늘 봤더라고요. 고2가. 고2 문과, 이과도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충격이었어요. 3교시가 시험인데 2교시에 제가 복도 감독을 갔어요. 2학년 어느 반을. 네. 그 반에 30명 있다고 치면 25명이 자. 당장 30분 있다 시험인데도 자.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 그 전에 네. 밤새서? 예. 이미 30분 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미리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뭐 30분 전에 이제 그래요. 참 중요하다는 내신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장면도 봤어요. 근데 이 방송이 어차피 전체 학생들이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 세계 오픈된 유튜브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조회수는 뭐 지금 20을 넘지 못하고 있는 20을 넘지 못하는 걸로. 네, 그래서 뭐 듣는 사람만 듣는 거 사실 또 듣지 않은 친구도 또 좀 자줘야 또 너무 잔인한 예. 얘기들을. 또 나쁩니다. 오늘 착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박수. 수고했어요. 어차피 이 방송이야 뭐 시험 끝나고 듣게 될 테니까. 그쵸, 오늘 올려도 뭐 내일 들을 테니까. 오늘 술 먹을 거야. 오늘 안 먹자. 오늘은 뭔 얘기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공지 나가는 거. 밴드에 2개를 올려놨어요. 1학년 종천랩도 끝났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학년들 보고 아마 제가 10월 말까지 자소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자소서 갖고 온 친구에 한해서 대입 입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겠다. 녹음 파일을 따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고1은 11월 중순까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갖고 올수록 좋습니다. 빨리 갖고 오실수록 먼저 해드립니다. 저희가 근데 그냥 그 자소서를 써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소서의 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냥 아이들 보고 자소서 써와라라고 한다면 자소서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고 또 시간을 버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어떤 자포자기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개념을 한번 1시간 정도라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애들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것도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자소서 이게 사실 자소서 작성법이야 어차피 이제 소위 말하면 유명한 것들이야 이제 정해진 것들이야 정해진 거고 또 원체 좀 디테일하게 가면 너무 다양하지 않나? 근데 애들 자소서 지금 3학년들도 자소서를 처음 이제 쓰는 아이들을 한번 봐보니까 기본 개념 정도는 네, 용어 해석을 잘 몰라요. 이 뭐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어떤 배운 점, 느낀 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야, 네가 공부하는데 네가 노력한 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노력한 거를 뭐 써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물론 정작 이제 그런 활동이나 어떤 중요한 기록사항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표현을 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한 번쯤은 가이드맵을 정해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공을 펴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좀 들어보고 예를 들어 이거 끝나고요 밴드에 올려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만약에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얼굴 보면서 해달라라고 하시면 공개방송 하네. 공개방송? 공개방송? 공개방송 되는 거야? 공개방송? 자, 공개를 하면 방송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렇구나.
공개를 하는 순간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지네. 모든 애들도 있고. 걔는 나가리. 아우. 나가리. 어쨌든 밴드에 좀 의견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그 오디오용보다는 그 비디오용이기 때문에. 아, 2014년 최고의 개그였죠. 올해 들은 얘기가 제일 웃겨요, 이거. 근데 요새 한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지고 나서는 진짜 이게 진짜? 옷이 네, 이 태가 나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실물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자소서를 좀 써갖고 와라. 그리고 썼으면 좋겠다. 뭐 쓰는 법을 배우든 안 배우든 일단 좀 써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자소서가 이제 좀 철학적 요소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제 나 자신을 잘 좀 분석하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차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좀 이후의 일정 설명을 좀 학교 일정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날짜가 지금 10월 14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15일 중간고사 끝난 날이고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 학생들은 뭐 또 미친듯이 놀겠죠. 노래방 가고 뭐 놀 텐데 일단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놀 시간은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 드릴 테니까 일정 잘 메모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0월 17일 날 금요일 날이죠. 교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수요일 날인데요. 꿈충전 진로 캠프하고 전문 직업인 초청이 있습니다. 이게 고2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1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24일날 계획된 거로는 애플데이가 있습니다. 애플데이는 아마 저기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나중에 자소서에 인성 파트에 쓰기에 좀 괜찮은 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 11월 13일날 대수능이 있죠. 현재 고3들. 그 다음에 14일날이 계획으로는 교내 심폐소생술대회가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이면 이제 응급처치 관련된 것인데요. 처음 하는 대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거 저기 과학계열, 생명과학계열, 간호계열 아이들한테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 달은 뭐 특별한 행사가 없고요. 12월 달 이제 12월 3, 4, 5가 고1, 2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12월 12일 날 교내 한국사 검정대회가 있고요. 15일, 16일 날 월화에 매개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방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정은 현재 전체 일정은 이래요. 그죠? 자, 이 시간 동안에 학생들 뭐 좀 중간고사 또는 정기고사 끝났다고 놀 건 아니겠죠? 좀 놀아야죠. 좀 놀아야 돼요. 네, 좀 리프레시도 좀 하고 가까운 뭐 유럽이나 여행도 좀 1박 2일로 다녀오시고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해외여행은 자소서에 못 씁니다. 뭐든지 다 이게 다 자소서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생기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생기부에도 못 쓰고요. 자소서에도 못 씁니다. 네. 어딜 갔다 오더라도 도움 되는 데 갔다 오세요. 아 맞다. 이 얘기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애들 교외 대회, 예를 들어 도대회 이런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상 받아도 어차피 기재를 못 하는데. 그렇죠. 기재 못하죠 일단. 기재 생기부도 기재 못하고 네. 자소서도 기재를 하나요? 자소서에는 쓸 수 있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대회 거? 쓸 수 있는 일단 단순히 이제 수상 내역, 내가 몇 등을 했다, 몇 점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은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만 그 대회를 이제 왜 나갔느냐죠. 그 대회나 탐구 활동이나 뭐 이런 그 실험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왜 나갔느냐. 그 나간 이유가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쓰는데 내가 거기서 1등을 했다. 뭐 800점을 맞았다. 뭐 900점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일단 그 수상명 자체에, 그러니까 대회명 자체에 영어 들어가면 안 되고 수학. 그거는 이제 그 교육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시한 그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는 아예 그 대회 자체를 기록을 못 하는 건데. 네. 근데 대부분 다 영어, 수학, 과학이죠? 네, 영수가.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교육협의회 그 담당자와 실제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통화도 녹음하세요? 예, 이 법으로? 아니 내가 대화한 거니까 이건 선생님 왜 불법이 그러세요? 아니지. 같이 대화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무서워서. 근데 지금 트시려고요? 여기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그 자기가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등수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점수를 이야기하거나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마이너스겠지만 1등을 한 아이거나 만점을 맞은 아이는 마이너스겠지만 소폭 상승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조점이 되죠. 성적이 월등히 향상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뭐 확인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어떤 하나의 동기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런 것들이 한 줄 정도 들어갈 수는 있다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른 분야,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분야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란 말 쓸 수는 없겠지만 뭐 외부 영어 시험에서 뭐 2회 참가 1회 때보다 1회 때가 더 늘었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학교 영어 성적이 개바닥으로 치고 있으면 안 쓰면 못한. 그럼 정리를 하면 교회 대회 자체의 결과물을 자소서나 생계부에 쓸 수는 없으나 그 과정상에서의 동기부여 또는 나의 견문을 넓히는 것 이런 작업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보겠다는 것과 사실 다를 거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간단히 사실 지나가는 단계의 일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꿈을 찾기 위한 여러 탐색 중에 하나로서의 그 정도의 지위라면 글쎄요.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한 아이다. 이 정도의 이러이러한 대회를 참석하고 이러이러한 거에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기록상이 한 줄이나 한 단어의 어떤 표기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인정하겠다. 네. 교내 대회는 할 수 있으면 해라. 대신 결과에 연연하지는 말고 자기 교과의 진로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해라. 교내 대회에 대한 그 개념도 사정관들의 그 대한 평가는 교내요, 교내. 글쎄, 교내 대회인 경우에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대회를 참여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능력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내 대회에는 다 참석을 해야 된다.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한번 그 응시를 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의식도 생기는 거고 새로운 자아 발견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어떤 능력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로 재가지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참석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참석 안 한다. 이런 아이들보다는 다 참석해서 활동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그런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무조건 다 때려넣는 식의 대회들이 그 전에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때려넣는다는 얘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다 시험을 보게. 월요일 1, 2교시 문과반은 다 모시험 본다. 반기문 영어 대회 이런 거? 저는 그렇게 꼭 찍진 않았습니다. 네. 영어과 전쟁은 쉽진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런 또 영어과 선생님이 발로 있으면 언제든 듣겠습니다. 다른 면으로 본다면 참석 인원, 참가 인원을 또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지금 생기부에는 참석 인원과 거기에 대한 수상 인원이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뭐 5명 참석해가지고 뭐 3명 수상했다. 뭐 이 개념이 좀
물론 이제 지금 2017, 2016, 특히 2017서부터는 좀 약간 패턴이 달라지는 개념이지만 참석 인원을 좀 더 많은 가운데서 거기서 수상 인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대회를 무조건 하니까 사실 그 대회가 끝나고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그 무미건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저는 한 100명 정도면 100명? 한 80명? 뭐 그 정도면 나름 그 대회를 진행했던 선생님이 조금 부담되겠지만 학생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그나마 그쵸. 지금 뭐 몇 월 며칠 무슨 대회 참여한 보다는 조금 더 살아있게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 생각에서 처음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모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 부분은 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 응시자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시자 수는 커지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율성이 있어야 나중에 그 학생도 내가 이거 왜 했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조금 스토리도 나오고 자신한테 의미가 이야기도 있다. 나오고 그런 것들 그리고 교사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대회를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좀 주체가 돼서 대회를 열었으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그만한 어떤 다른 어떤 그 생기부상의 보상 단순히 1, 2, 3등에게만 주는 그런 상 말고 참가한 학생들 개개인들에게도 서술식으로 서술식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지 뭐 모든 학생 참가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비록 똑같다 할지라도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차별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 교내 대회를 하에서 상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학생 참가 학생이 어떤 걸 느꼈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더 지금 네. 자소서에서는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반기분 영어대회 얘기하셨으니까 영어대회가 끝나고 그냥 영어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뭐 소감문 같은 거 한 줄씩 받는 거죠. A4 반 페이지 정도씩 해서 너희 가서 뭘 느꼈니? 라는 거 이제 갖고만 있다가 담임선생님한테 줘도 나중에 생기부 쓸 때 얘 이 대회에서 이런 거 느꼈대요. 이런 내용 한번 써주세요 라고만 해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애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대회 끝나고 소감도 써내라. 그런 걸 귀찮아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의 성실성인가요 그럼? 그럼요. 그리고 그게 귀찮다는 거는 참여한 것에 대한 본인의 의지 자체가 약하다고 그 의미성이 없는 거죠. 참가 동기 자체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주 부담 없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잘해. 그냥 난 가서 문상만 따먹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밖에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어쨌든 학교에서 내가 교내 대회를 참가했을 때는 참가하는 동기는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했듯이 모든 대회를 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게 좋고 성실성 부분에서도 해야 돼요.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자신의 느낌, 소감들을 결과로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때 에듀팟을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 에듀팟이 참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에듀팟. 딱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네, 에듀팟. 그래서 이번에 만든 건 아니고 작년에 만들었던 에듀팟,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을 끝내고 나서 쓰는 양식, 활동 양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올해 조금 손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 잘 하셔야 된다. 교내 대회 잘 참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의미 있는 활동도 잘 좀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제 진로에 관련이 있으면은 수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나 오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다. 당연히 관심 있으면 수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으면 잘하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잘하면 수상도 하고 그러면 심폐소생술 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특히 간호학과 쪽이나 응급구조사 쪽이나 이런 쪽 아이들은 당연히 관심도 많을 거고 더 잘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대회는 어떻게 진짜 죽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모형 있잖아요. 모형. 그 민방훈련 안 가보셨어요? 근데 그게 걔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모형이. 이제 하나 방법적인 것인데 어쨌든 그 자연계열 학생들 근데 자연계 대회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심폐소생술은 그 써먹을 때가 뭐 어떤 그 간호학과나 뭐 응급재활학과나 뭐 이런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네. 생명과- 여러 분야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대회에는 참석을 자연계열 학생들은 다 근데 과학과에 그전 이런 거 안 만드셨어요? 왜 뭐, 이제 시작해? 그거 공문 이것도 그거 공문 저기- 내놓은 거 아니야 세월 때문에? 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난 안 만들었어. 그럼 지구학 선생님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희소식 하나. 지구학 선생님께서 교내 천문 관측 대회 한번 하겠다고 지금. 학사생이 아니면 못하겠네. 그렇죠. 밤에 이거 밤에 하는 것만 아니고 저 휴대폰 어플 있잖아요. 아. 보고 활용해가지고 한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특히 지구환경과학계 지질, 천문 우주 내신 천문 우주 쪽 참 좋은데. 내신대가 참 낫죠 거기가. 참 좋은데. 같은 동대학 내에서. 뭐라 할 말이 없네. 참 좋은데. 관심 좋아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교내 대회가 또 10월달, 11월달에 사회과에서는 민주시민 토론 대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내일이죠. 16일날 목요일날 마감치는 NI 신문 기사 쓰는 거 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경진대회도 지금 하시려고요? 추진할 겁니다. 이거 언제 하시려고요? 아마 그 기말고사 전에 해야 되겠죠? 기말 11월 전에나 말? 아니면 기말. 근데 이게 보니까 일정이 제가 지금 달리고 쭉 보고 있는데 정신이 12월 없어. 3일부터가 기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애들이 기말 준비를 2주 전에 해야 되잖아요. 기말 그러면 준비를? 기말 후에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일정이 아마도 마지노선 끊기는 날짜가 11월 19일이에요. 그 전에 다 해야 돼. 하려면. 그 이후에 뭔가 대회를 걸면 이게 애들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라서. 13일 이후에 부장님 한가하셔요. 그렇죠. 대승 이후에 이제 기도하러 다니셔야죠. 그죠? 그래서 교내 대회가 아무튼 적절하게 나올 거다. 아직 저희가 교내 대회가 언제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다 알지 못해서 제가 정리 한번 되면 올리긴 하겠는데 어쨌든 공지가 될 때 특히 담임선생님들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잘 좀 확인하셔서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10월 15일 이후로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로 11월 19일까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내 대회 열심히 참가하는 것. 수행평가. 수행평가.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저는 한번 분석을 했는데 의외로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의 등수가 갈라지진 않아요. 근데 남들 다 받을 때 점수 못 받으면 그치. 이게 깎인다. 그게 더 커버하기 어려운 게 이게 남들 기본적으로 대충 뭐 만점에 비슷한 점수들을 받는데 내가 거기서 1, 2점 떨어진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수행평가를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수행평가로 점수를 뒤집을 네, 수는 네. 없으나 뒤집을 수는 없으나 깎여서는 안 네, 된다. 깎여서는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 의외로 되게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맞는데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상위권에 속하는데 거기서 한 뭐 1, 2점이 뭐 상에서 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보니까 급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은 조금씩 틀린데 대충 한 2점 정도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2점 정도의 차이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2점이 깎여버리면은 사실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광고로 다르겠지만 잘 그럼 챙겨야 뭔 얘기를 하다 계속 다시 내신으로 돌아와요. 내신은 나 진짜 오늘 중요하다는 나 거. 오늘 이런 캐릭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자면 지금 15일 날 수능이 시험이 끝나죠? 네, 내일. 내일 15일. 15일 날 시험이 끝나요. 시험이 끝나는 날 아마 한 점심시간 때 4시간 4교시에 아마 끝날 거예요. 네, 5교시 시험 없어요. 4교시에 시험 끝나면 이 진동 회원들은 쉬는 시간은 15일 오후밖에 없습니다. 16일부터는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죠. 16일부터는 하지 마, 기말고사 D-Day가 들어가야 됩니다. 벌써? 네. 근데 원래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간은 언제냐? 그러면 그 전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가 중간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 기간은 언제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다시 뭐 내신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내신과 어떤 그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그쵸. 이제 꼭 필요한 학생들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 1학년 때 20%, 2학년, 3학년 때가 80%를 적용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교과서 반영 비율이. 그렇다면 이제 3학년 1학기가 40%죠. 40%면 지금 2학년 2학기에 대한 개념으로 2학년 2학기에 기말고사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대략 한 20% 정도가 되는 거고 또 30, 30, 뭐 33, 33 해가지고 1, 2, 3학년 공이 똑같이 적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비율은 거의 17%, 한 20% 정도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번 2학기의 기말고사, 요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내신 성적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기말고사가 딱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내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시로 갈 거냐, 내신을 포기할 거냐, 내신으로 갈 거냐, 내신을 가지고 갈 거냐, 내신을 포기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될 단계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얘기하신 게 10월 15일 날 중간고사 날 하루는 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준비를 쭉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성적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고민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이 이제 좀 뭐 대략 1.3 이내에 드는 아이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내신만 갖고 가도 돼요. 잠깐만 지금 어디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3 정도면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 어느 정도는 뭐 그냥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능 최저예요. 그러면은 내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능 최저를 가지고 덤비는 아이들과 내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능 최저를 가지고 덤비는 아이들, 또 내신도 안 되고 수능 최저도 안 되는 아이들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은 뭐 길들은 다 다양한데 어쨌든 아직 대략 60% 정도의 내신이 남아 있어요. 3학년까지. 아직도. 60%의 내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내신을 포기한다라는 개념은 좀 너무 이런 것 같고 어쨌든 끝까지 해볼 것만큼은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번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때까지는 사실은 다른 활동적인 요소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기말고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말고사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요? 그런 애가 누구 있어요? 그거는 요번 중간고사 전까지의 내신 등급이 아주 낮아서 더 이상 기말고사에 자던 애들? 올라가도 안 되는 아이들. 우리 진동위원 중에는 그런 애 없어요. 우리 진동위원은 평균 마지노선이 지금 3.5 정도 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해야 다들 열심히 내신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자꾸 또 교내 대회 다시 돌다가 다시 또 내신으로 왔어요. 그만큼 내신이 진짜 무조건 1순위예요. 제일 1순위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내 대회를 이제 10월 중순부터 준비해라 이 얘기는 내신이나 수능을 아예 하지 말고 이것만 준비해라가 아니고 그거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내신을 준비하는 선에서 다른 짜투리 시간들 참 많잖아요. 잘 주무시고 잘 놀고 하는 그 시간에 교내 대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내신을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신은 무조건 1순위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체육대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체육대회. 전 체육대회 되게 싫어했는데 사실은 이거 뭐 하나 모르는 거였는데 사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나눔 배려 항목 쪽에 이야기 쓰기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랑 합창대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진짜 조금 그냥 하루 논다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다라는 생각 또 난 뭐 체육 잘 못하는데 뭐 그런 거로만 접근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성빈호 선생님이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그 3번 항목을 쓸 수 있는 거리들이 이 체육대회나 뭐 어떤 합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 활동적인 면. 그래서 3번은 인성, 나눔, 배려, 갈등 협력, 관리, 갈등 관리. 협력 이런 예, 얘기하는 예, 거예요. 천자 써야 되죠. 예. 근데 또 어쩌면은 2번 항목 의미 있는 활동도 교내의 의미 있는 활동 3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정말로 체육대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어떤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면에서 아주 다 우수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간파가 돼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맞아요.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사항을 담임 선생님들이 사실은 잘 관찰을 하셔서 기록을 하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것이 미덥지 않다면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심판가 계세요. 네. 보시면 체육대회 때 하나씩 맡아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전 체육대회 때는 학생 중에 심판을 더 맡기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활동은 다 학생들에 맡기고 선생님은 애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애들 뭐 하나 보고. 아주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본인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쓴다. 또 선생님이 잘 파악해서 잘 뭐 써주시겠지, 뭐 관찰해 주시겠지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참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뭐 담임 선생님들이 38명, 35명의 아이들을 일일이 보면서 특이 사항들을 메모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좀 기록을 잘 남기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그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가 우리 매개고등학교. 인성 플래너.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인성 플래너 안에 양식 속지를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해 쓸 수 있는 양식지를 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체육대회나 이런 교내 대회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니네가 이 대회에서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고 뭘 고민하면서 참가해야 돼라는 것을 좀 빨리 흔히 표현해서 자소서 쓰는 법이죠. 결국은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들, 뭐 사례, 느낀 점, 배운 점, 뭐 동기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그런 것들 쓰는 연습을 한 번쯤은 빨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그 더 팁을 드리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에듀팟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참석하고 모든 활동을 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승인 교사를 담임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보게 담임 교사한테 주고 담임 교사한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에듀팟에다가 이 내용에 대한 썼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맞아요. 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담임 교사 입장에서는 보게 되는 거고 그냥 뭐 물론 승인합니다. 그래서 클릭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할 기회를 주면 좀 만들어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걸 담임 교사한테 어필해 주는 거니까 그냥 내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생활교육배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까지는 아니어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료를 학생들이 네. 제공한 것을 담임이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으로 이 에듀팟을 한번 그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기가 한 내용들을 직접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어쩌면 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학생이 직접 이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써온 거를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에듀팟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에듀팟 전문가. 에듀팟 선도요원 이런 교육도 받고 왔는데 아무튼 와주시면. 근데 이렇게 방송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와서 물어봐라. 혹시 성기로 선생님 그 성적 물어보는 있습니까?
제가 좀 바빠서. 아 이게 제가 좀 바빠.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저기 제안 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거를 이 밴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네. 꼭 답변을 달아주세요. 답변을 달지 않는 사람은 네. 여기서 뒷불이 고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변이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뭔가 뭔가 피드백을 많이 댓글, 했다. 댓글이죠. 올려준다. 잘 들었어요. 그런 거. 근데 잘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뭐 저 체크했어요, 뭐 이런 그 성의 없는 이야기는 말고 길게. 아니, 너무 길게도 말고 뭔가의 어떤 그 느낌상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문제 퀴즈 퀴즈 얼마나 꼭 들어야만 풀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예요. 이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고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뭔가 하는 것이지 그냥 주워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난 주사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좀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이 생각도 하긴 했어. 이게 지금 만약에 생기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진로 동아리가 입력을 한다면 진로 활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또는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결국 저희도 이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A라는 학생한테 예를 들어 김재희가 갑자기 깜짝 놀랐겠네. 김재희가 이거를 있나? 생기부에 써달래. 근데 내가 김재희가 이걸 듣고 뭘 느꼈는지 하나도 몰라.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얘기 똑같이 김재희 학생은 이걸 듣고 느낀 점을 에듀팟으로 써서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고 생기부에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알아들었지, 김재희?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 아, 빼기로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은 또 참여 실적이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암만 바쁘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 활동 의지가 없다면 어려운 아, 거. 내용이 재미없어서 그래. 웃긴 얘기 좀 해보세요. 재밌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비디오로 나가. 동영상으로 가야지. 동영상으로. 동영상 편집 오래 걸려. 네. 아, 진짜. 유튜브도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샤프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아, 누가 궁금해 대체? 누가? 유튜브에는 참고로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또 뭐 기말 이후의 일정도 한번 고민을 미리 기말 해주셨으면 이후에? 좋겠어요. 기말고사 때까지는 뭐 이제 기말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교내에 참석하는 걸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12월 6일 날부터예요. 기말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방학식이 24일입니다. 이때까지 하고요. 근데 방학식 이후의 일정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건데 이제 특히 1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은 생기부를 써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한번 해봤을 텐데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담임선생님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담임선생님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방학식 전까지란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말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마감날까지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기가 12월이다. 그래서 생기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숙제 준비해야 되는데 숙제. 자료를 담임교사한테 또는 교과교사한테 넘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생기부 항목 중에 10번인가요? 독서가요? 네. 10번의 독서 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8번 아니야? 8번 아니에요? 10번 아니에요? 생기부요. 담임쌤들한테 가서 다 뽑아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또는 성기로 쌤한테 오세요. 그러면 뽑아드릴게요. 이거 자기 거 얼마나 돼 있는지.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9번이네? 9번 다 틀렸어. 9번이네. 9번 독서활동. 가장 큰 문제가 독서활동이 지금 대부분 다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활동 입력이 각 교과 선생님들 기준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요. 각 교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발 추천 도서 2권씩 좀 받아서 국어 2권, 수학 2권, 영어 2권, 사회적 2권. 그거 맞나? 많아. 아무튼 그 정도 받으셔서 제발 좀 읽으셔야 돼. 그러고 그 읽은 거 입력이 12월 24일 전에 끝나야 됩니다. 왜냐면 독서 종합 기록 시스템 이용하면 좋은데. 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독서 종합 지원 시스템 또는 독서 기록장? 이제 독서 기록장 없고요. 독서 기록장 안 저기 되잖아. 플래너의 메모 형식으로 플래너. 쓴 것도 받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메모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급적이면 제가 양식지를 드릴 테니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그래서 12월 24일 즉 방학식 전까지는 교과 선생님들과의 연계된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담임교사와 연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2학기 수업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된다 미리. 그래서 12월 24일 방학식 전까지는 생활기록부와 관계된 내용의 자료들을 다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독서활동 사항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편협적으로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래서 인문계열이면 이제 인문계열 위주로, 자연계열의 독서 책을 배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융합 교육을 지금 상당히 융합 통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편협되지 않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인문계열 학생들도 자연계열에 관련된 독서를 꼭 목록을 찾아서 읽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이 예체능 계열입니다. 그렇죠. 예체능. 예체능 계열적인 것도 근데 예체능적인 경우를 이제 책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죠. 뭐 감상을 하거나 뭐 참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독서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 편협적인 독서는 상당한 독이라는 것을. 편식 일단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많이 하시면서도 편식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종류를 하시고요. 예체능은요. 고1은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상 체육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체육과 관계된 책하고 활동, 그 다음에 고2 때는 1학기 때가 음악이에요. 그리고 2학기 때가 미술이니까 그때만이라도 음악 미술 관련된 책, 그 다음에 뭐 독서 감상, 뭐 음악회 감상 또는 미술 감상 관련된 것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방학하고 나서 12월 24일부터 애들이 3월 1일까지 방학한 이후에 방과후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그때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교과, 특히 이제 수능 교과죠. 수능 교과에 대한 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능 정리, 네. 수능 대비.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뭐 1학년, 2학년들을 중점으로 이야기한다면 1학년 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2학년에서 지금 모의고사를 본 것이 3월하고 5월하고 6월하고 9월하고 아마 11월이나 뭐 12월 때 한 번 더 보겠죠. 11월, 네, 11월에. 그러면 5번의 모의고사를 본 겁니다. 전국연합하고 사설평가하고. 그러면 이제 이 5번의 이 평가, 이 수능 모의고사 평가에 대한 오답 노트 분석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학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틀렸는지,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 영어에서도 뭐가 약한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그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는. 그래서 지금 방학이 나름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좋은 그런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서 3학년 때는 진짜 3월 달에는 2학년을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에서 진급을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3월 12일이나 13일쯤에 아마 3월 전국연합을 보게 될 건데,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3학년의 첫 스타트에 대한 어떤 점수 확인 단계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다른 비교과적 활동 영역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3학년 왔을 때 3학년이어야 된다. 그쵸. 지식 수준이 교과 내용적 수준이 2학년에 머물러 있었던 곤란하다. 그러니까 벌써 뭐 사교육 쪽에서는 뭐 고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중학생 때 뭐 고2 뭐 문과 수학을 떼네 이과 수학을 떼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사실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2학년이 끝났으면 2학년 과정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3학년 3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2학년까지 과정입니다. 그렇죠. 다 맞아야 돼요. 전공. 다 맞아야 돼요. 다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는 있어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덧붙이면 1등급 뭐 그런 학생들이 있겠죠. 어쨌든 근데 1등급인 학생들, 또 나쁜 소리. 1등급인 학생들이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까지의 2학년 12월 달까지의 성적에서 내가 만약에 뭐 국어가 1등급이다. 그렇다면 1등급인데 수학이 뭐 3등급이다. 그러면 난 국어는 됐고 수학을 뭐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 국어가 1등급이냐 만점이냐는 겁니다. 그럼 만점이 아니라면 96%라면 그건 국어도 다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만점이라는 겁니다. 만점을 기준으로 해야지만이 된다. 100분이 99% 나와야 이건 내 준비가 된 거지. 96% 받고 1등급이니까 난 안 해도 돼.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떨어지는 거니까. 아주 그냥 좋은 얘기들은 안 하시고 다들 그냥 뭐 쥐어 짜요 그냥.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수능이 계속 올해 수능을 봐봐야 알겠지만 모의고사 추세를 보면 2학기 들어서 확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난이도가 10월 달 같은 게 너무 떨어졌어. 뭐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자살방종 시험이었다고. 네, 10월 모의고사는 거의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쉬운 수능으로 가려는 그런 어떤 의지들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맞지 않으면 1등급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제.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올백 컷이 이미 이걸 9월하고 10월 컷이 국어 같은 경우는 100점인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되면 2등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올백이 100점자의 인원수가 11%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험을 뭐 교과서에서 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능은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의 형식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듯한 의지는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변별력적 측면에서 더 이제 중요시되는지 않을까. 어쨌든 아이들이 뭐 농어촌 전형에서 2등급 2개가 필요하다.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3월달, 그러니까 3학년 3월달이 됐을 때는 전 영역에서 다 대수능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3월 시험 자체가 2학년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 자체가 2학년 과정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해서 틀릴 수는 있지만 나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결혼 앞으로 하실 건데 결혼할 때 빚 지고 가지 말자. 뭐 돈을 모아서 결혼을 못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건데 3학년 돼도 새로운 시작할 건데 나의 지적 수준이 아직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이 2학년에 남아 있다면 앞으로 갈 길도 먼데. 그렇죠. 예. 빚 지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겨울 방학 때 특히 이제 2학년들과 1학년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꼭 우리 매개고등학교 학생들이 요번부터는 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또 준비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의 입학생이 70명, 8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학교 학생들 70명, 80명이 전부 다 서울대 경영학과나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울대의 합격생이 70명, 80명이지 서울 경영학과, 경제학과, 의대의 합격자가 70명, 8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부전공을 하던 전과를 하던 어떤 그 대학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골 아이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이다. 1등이면 난 무조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야 돼. 경영학과 아니면 안 가. 라는 어떤 그런 제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진로를 펼 수가 있는데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과 어떤 학과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사성, 유사관계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진로가 있다면 그 진로와 유사할 수 있는 유사도가 높은 그런 이제 다양성이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 길들을 이제 방학 때 한 번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뜻이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PD 되고 싶어요.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과가 됩니까? 그럼 흔한 대답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근데 실제 땡탈락. PD들은 신문방송학과 거의 없어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렇다니까요. 그런 땡탈락.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가고자 하는 학과 선택을 정말로 그쪽 연계된 과가 몇 개 있긴 있어요. 실은. 꼭 거길 가야 되는 과도 있긴 의대, 있어요. 예, 뭐 그다음에 사범대, 간호학, 그다음에 사범대, 교대 이런 특수 목적 사범대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사범대는 아니에요. 대학원 사범대는 대학원 교대는 꼭 가야 돼. 교대 특수 목적 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를 나와야 꼭 자격증이 나오고 그래야 취업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요새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너 무슨 과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무슨 대학이니가 더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깜빡. 우리 학생들 조금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우리 학생들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맞아. 뭐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정의과. 네, 이런 것들 다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학생들 진로 희망하는 거 한 번 대화 또 받아보고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겨울 방학에 이제 해야 될 일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자기 그 커리어 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자기의 진로에 관련된 학과 관련 학과들이 쭉 있고 또 그런 그 학과적인 개념 정보 등을 좀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그거 아마 1학년들은 그 진로와 직업 시간하고 진로활동 시간이랑 해서 저 아니, 동아리 그거는- 수요일 무학년에서 저거 아니 했어요. 그거는 재밌어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진로 교사를 찾아가서 본인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쭉 찾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배워가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가까이 지금 또 원래 30분 앞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말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요. 이거 지금까지 1, 2, 3회 들으신 걸 종합해서 숙제입니다. 종합해서 에듀팟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빴어요 이게. 그런데도 쓰셔야 돼요. 저희도 생기부 이거 써드리려면 저희도 뭔가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제일 나쁜 사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뭐 혹시 또 더 필요한 강의들 자료들 있으시면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드리고요. 자료 진짜 많아요.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컴퓨터 안에 다 있어. 찾을 수가 없을 뿐이야. 근데 요구하시면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끝인가? 자,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끝내시죠.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굉장히 잘 자유 분위기인데? 잘 쉬세요. 성시경 무적이요? 같은 성씨예요. 아 그렇구나. 네, 마지막 멘트 하시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 얘기 되게 많이 들었대 애들이. 하지 말래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한 시간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한 달과도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3학년이라는 각오로 실질적으로 3학년이니까 그런 태도로 애들이 저기 뒤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도 이제 2학년이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인생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 달라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동 3이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